안녕하세요, 스테번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와 ing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둘 다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표현이고요.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고 ing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이 둘을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투부정사와 ing 둘 다 사용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처럼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투부정사를 명사처럼 활용하면 이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이면 뭐뭐 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투부정사와 to have pp의 차이점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문을 보면 No one seems to be happy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해석해보면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No one seems to have been happy 하면 아무도 과거에 행복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즉, to have pp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 나온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표현해 주게 됩니다. 앞에 나온 동사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to have pp를 써서 과거에 그랬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만약 No one seemed to have been happy 하면 앞에 나온 동사 seem이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to have pp를 써서 그 과거 이전에 행복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ing의 경우 명사처럼 활용할 경우에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를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해석은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동명사 앞에 not을 붙이면 뭐뭐 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ing와 having pp의 차이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He is proud of being rich 하면 그는 자랑스러워한다, 부유하다는 것을 이런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He is proud of having been rich 하면 여기서는 having pp를 써서 앞서 나온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그는 자랑스러워한다, 과거에 부유했다는 것을 이런 뜻의 문장이 됩니다. 만약 He was proud of having been rich 라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앞에 나온 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 과거 이전에 부유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역시 명사이므로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쓰임이 같다면 굳이 두 개로 나눠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주어나 보어 자리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목적어 자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갖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어로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사는 둘 다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데 뜻 차이가 없고요. 어떤 동사는 둘 다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데 뜻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사들이 어떤 목적어를 갖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경우 보통은 미래와 관련이 있을 때가 많은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want, 원하다, want to 하면 앞으로 뭐뭐 하길 원하는 거고요. decide, 결정하다, decide to 하면 앞으로 뭐뭐 할 거라고 결정하는 거죠. plan, 계획하다, plan to 하면 앞으로 뭐뭐 할 거라고 계획하는 거고요. promise, 약속하다, promise to 하면 앞으로 뭐뭐 할 거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듯 보통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경우 미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어로 하는 경우에는 현재나 과거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mind, 꺼려하다, mind ing 하면 지금 뭐뭐 하는 것을 꺼리는 거고요. enjoy, 즐기다, enjoy ing 하면 지금 뭐뭐 하는 걸 즐기는 거죠. give up, 포기하다, give up ing 하면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동명사를 목적어로 하는 동사들은 보통 메가패스 id라고 묶어서 많이 외우는데요. mind, 꺼려하다, enjoy, 즐기다, give up, 포기하다, avoid, 피하다,
postpone 또는 put off는 미루다, 연기하다, admit, 인정하다, stop, 멈추다, suggest, 제안하다, imagine, 상상하다,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suggest는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suggest ing 하면 앞으로 뭐뭐 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미래와 관련된 목적어는 보통 투부정사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suggest는 ing, 즉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목적어로 갖는데 뜻이 바뀌지 않는 동사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like, love, hate, prefer, start, begin, continue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like 뒤에 투부정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continue 뒤에 투부정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He likes to play soccer 라는 문장과 He likes playing soccer 이 문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둘 다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투부정사와 ing 둘 다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데 뜻이 바뀌는 동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remember, forget, try, stop, regret, need 등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remember와 forget은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앞으로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혹은 앞으로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명사가 오게 되면 과거에 뭐뭐 했던 사실을 기억하다 혹은 과거에 뭐뭐 했던 사실을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remembered to meet him there 하면 나는 기억한다. 그를 그곳에서 만나기로 한 것을 즉 앞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to meet을 미팅으로 바꾸게 되면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즉 나는 그를 그곳에서 만났던 사실을 기억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예문도 한번 볼게요. I forgot to get up early 하면 나는 잊어버렸다. 일찍 일어나기로 한 것을 즉 앞으로 뭐뭐 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I forgot getting up early 하면 나는 잊어버렸다. 과거에 일찍 일어났던 것을. 즉 나는 과거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까먹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try 같은 경우에는 try to는 앞으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이고요.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 tried to study hard 하면 나는 노력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런 뜻이 되고요. 이때는 행동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 studying을 사용하게 되면 I tried studying hard. 나는 시험 삼아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봤다. 이런 식으로 일회성의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stop을 살펴볼게요.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뜻이고요.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stop은 원래 동명사만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여기서는 투부정사까지 나오네요. 사실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 즉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stop은 동명사만 목적어로 갖는 게 맞고요. 투부정사를 붙이면 이때는 뭐뭐 하는 것을 처럼 목적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부사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stopped to smoke 하면 나는 멈춰섰다. to smoke,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라는 뜻이 되고요. I stopped smoking 하면 나는 멈췄다. 담배 피우는 것을 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동명사를 사용할 때만 뭐뭐 하는 것을 이라는 목적어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 regret을 볼게요. regret은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동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 regret to say like that 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I regret saying like that 하면 나는 후회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이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need를 살펴볼게요.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need ing는 뭐뭐 되어지는 게 필요하다, 뭐뭐 되어질 필요가 있다 라는 수동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I need to clean the room now 하면 나는 그 방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라는 뜻이 되고요. The car needs cleaning 하면 그 차는 청소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되어질 필요가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며 보통 목적어 자리에서 쓰임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는 결론을 명확하게 빨리 내고 싶어 하는 특성상 앞에 주어가 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결론을 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그 책은 너무 두껍고 어렵지만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재밌다라는 결론이 제일 뒤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 책은 재미있어. 너무 두껍고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의 문장이 됩니다. 재밌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주는 거죠. 이처럼 결론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영어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To understand the book is difficult. 여기서 주어 자리에 understanding the book 이라는 동명사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결론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뒤로 보내고 그 빈자리에 가짜 주어, 즉 가주어 it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밝히고요. To understand the book.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를 나중에 밝혀줍니다.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가주어라고 부르고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구문을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진주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진주어와 가주어 외에도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행위를 하는 실질적인 주어를 의미합니다. 투부정사의 경우 그 앞에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을 사용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 주는데요. 예문을 함께 볼게요. I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the book 이라고 하면 It is difficult. 그건 어렵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for me를 제외하고 뒷부분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To understand the book 하면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즉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그 책을 이해하는 건 어렵다 입니다. 누가 이해하는 게 어려울까요?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렵다 라는 걸 표현해 줍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for me, 즉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이해하는 게 어렵다 라는 뜻이 됩니다. for him이 들어가게 되면 그가 이해하는 게 어렵다 라는 뜻이 되고요. for them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이해하는 게 어렵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for me, for him, for them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It was so kind of you to help me. 여기서 of you를 빼고 해석해 볼게요. It was so kind. 그건 너무 친절했다. To help me. 나를 도와주는 게, 즉 나를 도와주는 게 너무 친절했다 라는 뜻이죠. 이 문장에서는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of you를 넣게 되면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게 너무 친절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처럼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가 for 목적격 혹은 of 목적격이 되는데요. kind,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처럼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of 목적격을 써주고 그 외에는 for 목적격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형용사, 사람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for 목적격을 써준 거죠. 그럼 동명사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동명사의 경우 그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넣어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It is difficult his understanding the book. 이 문장에서 his를 제외하고 해석해보면 It is difficult. 그건 어렵다. Understanding the book.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Understanding 앞에 him 또는 his를 넣어주게 되면 그가 그 책을 이해하는 건 어렵다.
이런 뜻의 문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도 이를 뒤로 빼주고 그 자리에 가짜 목적어, 즉 가목적어 it을 넣어 문장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find it to keep my word all the time difficult 라는 문장을 보면 나는 발견한다 라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to keep부터 all the time까지 굉장히 긴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이러면 목적어를 해석하느라 결론 내는 게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가목적어 it을 넣어 해석해주면 나는 발견한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진목적어인 to keep my word all the time을 해석해서 뜻을 덧붙여 줍니다. 내 말을 항상 지키는 것을 이렇게요. 그러면 나는 발견한다. 그게 어렵다는 것을 무엇이 어렵냐면 내 말을 항상 지키는 것을 이런 뜻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면 상대방에게 결론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